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진짜 에코프로만의 날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공매도 세력 죽었다. 자, 오늘 에코프로가 난리가 났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둘 다 1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며 둘 다 신고가를 냈다는 게 대박이죠. 그렇다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최근 들어 올랐는데 오늘 또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최근 들어 미국 테슬라가 여전히 좋은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당장 내일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까지 테슬라 주가 오르면서 에코프로 친구들도 덩달아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는 와중에 만약에 실적이 대박이 나왔다. 야, 그러면 진짜 불 뿜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불타는 곳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마도 공매도 세력들이 좀 쫄리지 않았나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 매수가 정말 많았습니다. 아마도 공매도 쇼스키즈가 아닐까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고, 참고로 에코프로빔의 공매도 잔고는 1.4조 원, 에코프로는 1.3조나 있다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도 3조 원에 10%만 하더라도 3천억은 잃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과연 에코프로의 질주는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은 완전 망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봤을 때는 진짜 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에코프로 제외하고는 거의 다 안 좋은 장이었겠죠. 내일은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다른 기업도 다 좋은 그런 장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러시아 흑해 곡물 협정 종료. 예상한 대로 러시아가 강수를 두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러시아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면 즉시 복귀할게 라고 이제 열린 결말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는 그대로 그냥 곡물 수출할 거야, 너희가 뭔 상관인데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도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진 않겠죠. 당분간은 서로의 공격이 나타날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성장률 시장 기대치 이하. 중국의 데이터가 또 엉망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한국이 상저하고로 증시가 좋을 거다 이런 예측이 이 또한 엉망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올 초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로 아마도 중국 증시가 좋아질 거고 덩달아 한국도 그 수혜를 볼 거다 이런 예측이 많은데 크게 무너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은 6.3%로 우리가 보기에는 크지만 그런데 기대치가 7%였기 때문에 사실상 기저효과 생각하면은 중국 입장에서 이거는 뒷걸음질이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마도 중국은 지방부채가 어떻게 되든 말든 경기부양책을 꺼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어떤 경기부양책을 꺼내느냐 이 부분은 정해진 바가 없겠죠. 과연 어떤 뉴스가 나올지 계속 봐야 되며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이 완전 최악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하다 보면은 그럴 때가 보통 기회더라, 시간 지나면은 그게 기회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진 않더라도 중국 관련주 만약에 경기부양책이 큰 거 오면은 그때는 어떤 게 오를까 이거 정도는 우리가 미리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도 CPU와 GPU 개발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를 중심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와중에 엔비디아가 미국의 규제를 비판하며 이렇게 몰아세우면 결국 중국은 스스로 GPU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중국이 GPU, CPU 이거를 자체 개발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개발한다고 뚝딱 되진 않을 겁니다. 그럴 거면은 전부 다 했겠죠. 그래서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그런데 결국은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그 격차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렇게 중국이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옐런, 아직은 중국 관세 철폐는 이르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트럼프가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은 이르다 이렇게 말했으며 하지만 중국과의 갈등을 단계적으로 더 완화할 방법은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에 중국이 금속 수출 규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보고는 자멸적인 조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여전히 미중 갈등은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하지만 갈수록 이러한 말의 온도가 좀 바뀌는 걸 봤을 때 극적으로 가까워질 시기 또한 다가오는 걸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셀트리온 다시 하락 중. 지난주죠. 연이틀 합병 기대감으로 오르더니 그런데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셀트리온.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오히려 낮추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NH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셀트와 셀케 둘 다 각각 22만원, 그 다음에 8.5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으며 그 근거 중 하나는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낮을 것을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실적이죠. 그래서 앞으로 셀트에게 희망은 합병 기대감이 아니라 램시마 SC가 미국에서 올해 4분기 허가 후 내년 출시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요 녀석이 얼마나 성장하는지가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병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 않고 실적으로 결국은 증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과연 셀트를 비롯한 다른 바이오주 지난주에 살짝 반짝했는데 연속적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꽤나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잘 팔리는 게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제습기겠죠. 자, 전자랜드에 따르면 6월 제습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89%나 증가했고 위닉스의 뽀송 제습기도 5월에서 7월 중순까지 판매량이 전년 대비 45%나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역대급 장마 영향으로 요즘 빨래 진짜 안 마릅니다. 설령 마르더라도 냄새가 완전 난리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건조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위닉스의 미니 건조기도 5월에서 7월 판매량이 올 1월에서 4월 대비 65%나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쌀도 습기에 꽤나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쌀 냉장고 여기에 대한 관심도 슬금슬금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저 날씨가 심상치 않죠. 장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피해가 없기를, 앞으로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로스트아크. 스마일게이트의 로스트아크가 중국 출시 20일을 앞두고 사전 출시를 진행했는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사전 출시에서 오픈한 5개의 서버가 바로 그냥 꽉 차는 모습을 나타내서 추가적으로 서버 5개를 더 증설했고 중국 게임 방송 플랫폼 더우위에서도 단일 게임 기준 인기 순위 3위까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스트아크는 한국에서 큰 성공했고 해외 시장에서도 이미 흥행에 성공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도 당연히 입맛에 맞지 않겠나, 중국 돈 좀 쓰러오지 않겠나 라는 기대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산업부 우크라 협력 검토. 우크라 관련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죠.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산업부가 전력, 에너지 인프라 위주로 지원 사격을 한다고 했으며 정확히 어떤 걸 하나 봤더니 SMR, 송배전망,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여기에 대한 협력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침 또 어제는 AI가 우크라 재건주로 들어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런데 앞으로 위 같은 에너지 기업들, 원전 관련주라든지 송배전망 관련주, 신재생 관련주 이런 친구들도 주가가 갑자기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크라 전쟁이 좀 빠르게 끝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나라 건설업계도 덩달아 여러가지 수주를 받아서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 흐름도 꼭 좋아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부릉부릉 SK 에코플랜트. 올해 IPO 최대어로 기대되는 SK 에코플랜트가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는 소식입니다. 대부분 조단위 대여의 경우 심사 기간이 3에서 6개월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7월 중순 넘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월에 한다는 가정하에 내년 1분기경 공모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SK 에코플랜트 뭐하는 기업인가? 기존 건설 사업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확대해 신재생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 중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마지막 프리 IPO에서 8조의 가치를 평가받은 바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상장할 때는 10조 정도 되지 않겠나 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고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외국계는 CT, 그 다음에 크레이트 스위스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K 에코플랜트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꼭 좋은 가격에 그리고 또 증시 좋을 때 왔으면 진심으로 좋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티맵 가입자 2천만 명. 티맵의 가입자가 무려 2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이 플랫폼을 가입을 했다는 소린데요. 참고로 티맵은 2002년 처음 출시가 되었는데 미국에서 처음 모바일 지도 서비스가 출시된 게 2005년이라고 하니까 훨씬 빠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맵 모빌리티도 공모주로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향후 우버와 그랩 같은 형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이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 UAM 등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하니까 미래 성장성도 탄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언제 상장하나 25년쯤에 IPO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캥거루족 이야기를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고령층 취업자 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도 안 하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20대, 30대 청년 중 10명 중 7명은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 하네요. 이걸 보고 우리는 보통 캥거루족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분명 이 부분은 갈수록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정확한 데이터를 보자면은 통계청 조사에서 지난달 20대 중 쉬었음을 택한 인구는 작년 동기 대비 1.2만 명이 늘었고 그 다음에 30대는 1000명이 늘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게 뭘까요? 맞습니다. 20대, 30대 인구는 1년 전보다 줄었다고 하죠. 인구는 줄었는데 쉬는 사람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당연히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 길이 근데 그거 일자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실업률은 27%로 역대 가장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쉬었다고 보기는 당연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일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캥거루족의 70%는 부모와 함께 살며 전적으로 생계를 의존하고 있으며 한편 60세 이상의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6%가 증가를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이제 60대가 넘어가신 부모님은 사실 은퇴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은 몇 년이라도 더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하지만 그 자녀, 20대, 30대 자녀는 집에서 그냥 놀고 있는 그런 자녀가 많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늙어가는 한국. 한국이 205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진짜 심각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데이터 어디서 나왔나? 바로 유엔에서 나왔습니다. 유엔의 세계 인구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 정도는 홍콩에 이어서 2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지만 홍콩은 중국의 특별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국가를 본다면 한국이 1등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 와중에 고령화가 되지 않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여기에는 젊은 층이 많아서 그때는 오히려 아프리카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일본에서도 고령자 취업이 활발. 일본 기업 사이에서 60세 이상의 시니어를 위한 처우 개선 그리고 정년을 높이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일본은 2006년에 65세 고용 확보 조치를 한 바 있으며 21년부터는 70세까지 취업 기회 확보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실 일본 하면은 인구 고령화의 선두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도 결국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겠구나, 정년이 높아지겠구나라는 걸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네카오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카오가 미래 성장 동력을 AI 그리고 클라우드에 집중한다는 소식인데요. 그리고 계열사 중에서는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곳도 있으며 올해는 대규모 신규 채용도 최소화할 계획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거겠죠. AI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이 필요 없는 그쪽에는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걸 보다 보면은 네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런데 저 기릿은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저는 응원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기름들 중에서 네카오 주주분들 많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잘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그 잘 나가던 클래스 101. 혹시 클래스 101 알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교육을 들을 수 있어서 특히 코로나 시대에 인기를 끌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자본 잠식에 빠진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클래스 101은 울산과학기술원 학생들이 만든 곳이라서 한때 학생 창업 신화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는데 코로나가 끝나자 쭉 힘이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상승 중. 올해 들어 아파트의 실거래가 지수가 오르는 모습을 보이며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다졌다 이런 생각이 퍼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5월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 대비 1.4%가 오르며 5개월째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며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도 4개월 연속 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부동산 바닥 친 건가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반대쪽은 조금 어둑어둑합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다세대 연립 이쪽의 거래와 매수는 위축되고 실거래가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한이길이 그러면은 아파트는 무조건 좋은 거네. 지금이라도 아파트 사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 아파트도 아파트 나름이라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나름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런데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단지가 많아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중소, 중견 건설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분양 주택은 2월 기준 7.5만 가구에서 5월 기준 6.8만 가구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하지만 악성 미분양 주택은 되려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미분양이 쌓이며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대우조선해양건설, HNINC 대창기업은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또한 올 상반기만 해도 종합건설기업의 폐업은 총 248건인데 작년보다 월 평균 10건씩 많은 상황이라서 상태가 좀 안 좋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아파트도 조금은 차별화가 있지 않을까. 믿을 수 있는 대기업이 만든 아파트는 나름 잘 버티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 반면 중소건설사가 만든 그런 아파트는 조금 많이 힘들어하지 않겠나 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저녁 최저임금이 결정. 오늘 저녁 늦게 최저임금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서로 외치는 금액은 1,620원 그리고 9,785원인데요. 다만 합의는 당연히 될 것 같지 않고 결국은 공의위원이 단일안을 제시하고 최임희가 전체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과연 최저임금 10,000원 넘길 수 있을까? 그런데 그 확률은 크지 않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